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국내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도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전략을 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 둘 다 악재가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유럽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조금은 압박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관련 이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 다 악재인데,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죠. 계속 들려왔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한꺼번에 부각이 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던 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지역을 조금 더 특성화시키면 유럽의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럽의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 공급 중단해버리면 사실은 난리 나죠. 굉장히 힘든, 그럼 거의 암흑과 같은 시기들을 보내게 될 텐데, 러시아가 그렇게 엄청난 강수를 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우려는 하지만 그렇게 한 번에 확 끊어버리겠느냐, 이렇게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려감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유럽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유럽이 경기 침체가 된다. 특정 지역이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 그러면 그 지역의 화폐 가치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한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떨어지면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됩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되면 이 원화는 또 약세가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크게 변동된 부분들이 없는데, 이 중국에서는 중국 경기 좀 떨어지는 모습들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위안화가 약세,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위안화가 약세되면 이 원화도 같이 좀 약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화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고요. 역외 환율에서도 13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343원 14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달러가 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었고, 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며칠 안 남았죠. 이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 이 발언을 최근에 좀 내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다 부각이 되니까 좀 전에 달러 강세는 말씀을 드렸고,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도 사실 달러 강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이 미국 시장, 지금 달러 강세, 국채 금리 올라갔다. 제일 많이 피해보는 거 기술주죠. 그러면서 기술주, 그리고 기술주가 중심이, 이 반도체가 중심이 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했죠. 2.5% 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악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출된 악재다라고 좀 제한적으로 좀 범위를 줄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매수가 부담이 되는 건 맞고, 부담에 영향을 주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살펴보면 어제 거의 13년 4개월 만에 1340원 뉴스도 나오던데 1339원 80전에 마감을 했는데 1340원이 됐을 때도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본다라면 달러가 분명히 외국인 매수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은 그래도 산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래도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제 증시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한 가지 좀 찾아보면, 외국인이 1000억, 코스피 기준으로 1000억 좀 넘게 매수를 했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6조 10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달러화가 강세가 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된 상황에서도 1,000억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상황이 아니라요. 외국인이 좀 아래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저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는 게 됩니다. 위로 상승시키면서, 그러니까 시장가로 좀 사면서 외국인이 이 종목들, 대형주들을 좀 올려가면서 샀으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1,000억이지만 매수였을 텐데, 이 거래대금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수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관의 매도는 아래로 좀 세게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수는 좀 대놓고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달러의 강세 이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외국인 그래도 매수를 보여준다는 점은 조금이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영향 주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전일 같은 경우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큼 뭐 인텔이 4.35% 하락을 했는데 인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다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오늘 상승하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들 하락했지만 기술주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들도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3대 지수 중에 제가 나스닥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국내 증시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산다라는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제한적인 하락,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전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오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윤정식 이사가 보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완성차,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뭐 굉장히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이 현대차 2분기 실적이 좋죠. 현대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호실적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이 믹스가 좋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은 차들에 대한 매출이 좋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에 대한 수혜였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2분기 지금 이제 3분기인데 3분기도 환율이 여전히 좋고 환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좋아진 환율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죠. 국내에서 뭐 5천만 원에 출시한 차인데 이 미국을 가보니까 지금 달러가 한 10% 정도 올라갔다고 치면 이 5천만 원짜리를 4,500만 원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올라갔는데 그 할인된 만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할인을 해줘도 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할인과 인센티브 모두 없어도 최근에 좀 자동차 잘 팔리죠. 그러면 그만큼 환율에 대한 수혜만큼이 오롯이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현대차가 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급격한 달러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면은 기술주들 굉장히 부담인데 현대차 뭐 물론 전기차 뭐 관련된 뭐 그런 기술주다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는 기술주랑은 조금 멀죠. 이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고요. 좀 안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주와 현대차 좀 차이점을 본다면 현대차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나올 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뭐 도리어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기술주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를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대금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수 규모 축소에 따른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인데 가격적으로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관점에서의 현대차는 상대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지금의 환시장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초점을 옮겨 볼 텐데요. 현대차 자체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됐었는데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 시기를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현대차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이제는 잘 팔린다. 전기차에 대한 밸류를 플러스 알파로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차 펄을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믹스도 좋았는데 달러 강세에도 더 좋아진다. 근데 지금도 차량 아직도 대기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현대차 실적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나오면서 20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 살짝 아래로까지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길게 보더라도 정고점 부근이죠. 21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현대차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 이런 메리트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잘 선정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입니다. 지금 18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그 이상 21만 원까지 본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시장에서 좀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